안녕하세요. 법대생TV의 법대생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은데요. 전 평소에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곤 했는데 집이 너무 편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 저도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훨씬 집중도 잘 돼서 기분이 지금 좋은 상태예요. 여러분도 공부 안 되실 때는 공부 장소를 한번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통상임금의 의미와 그리고 판례가 제시하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려고 해요. 노동법에서 무슨 임금인지 판단해야 될 때가 두 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저번 시간에 살펴본 평균임금이 그 첫 번째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살펴볼 통상임금이 두 번째예요. 우선 통상임금이 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바로 오늘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말랑말랑 순서예요. 우선 통상임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통상임금의 의미는 일단 근기법 시행령 제6조 1항부터 시작하면 돼요. 6조 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소통평가, 소정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거예요. 통상임금은 소통평가한 거예요. 이런 통상임금은 저번에 공부했던 그 평균임금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로는 의미 없고 무언가를 산정하기 위한 수단적인 개념에 불과해요. 저번에 평균임금이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였던 것처럼 통상임금은 가산임금, 그러니까 흔히 보너스라고 말하는 거, 보너스를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면 그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받잖아요. 이때 1.5배가 되는 그 기준임금이 바로 통상임금인 거죠. 이렇게 1.5배를 하려면 그 기준이 딱 고정돼 있어야겠죠. 만약에 그 1.5배를 하는 그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그 보너스 금액이 그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임금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통상임금의 의미를 답안지에 적기 좋게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그 아까 말씀드렸던 6조 1항 그걸 그대로 봐가지고 소통평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거다라는 그 소통평가를 봐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전 확정을 적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임금의 의의를 쓸 때는 6조 1항, 소통평가, 사전 확정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통상임금의 의의를 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통상임금성, 이런 통상임금의 의미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어떤 근로자가 받는 어떤 급여가 통상임금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네, 판례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정기성, 일률성, 그리고 고정성,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즉 정일고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요.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정기성이에요. 먼저 정기성이에요. 정기성은 어떤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에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에요. 즉 일정한 주기를 두고 지급되는 성질이면 돼요. 예컨대
어떤 임금이 월급 형태로 매월 지급되는 경우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정기성이 인정되고 심지어 한 달을 넘어서 그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되는 임금도 그게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거라면 정기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일률성을 살펴볼게요.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에요. 우리 판례는 일률성을 되게 넓게 파악을 해요. 넓게 파악해서 단순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기만 하면 그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일률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이걸 다 통상임금이라고 해버리면 통상임금이 너무 쉽게 인정이 돼서 사용자가 줘야 될 보너스가 너무 커져서 사용자가 너무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판례는 통상임금이 소통평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니까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니까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한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싹 다 주는 임금이면 인정되는 성질인데 근데 우리 판례는 그걸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기준에 달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것도 다 인정을 한다. 그런데 그걸 다 인정해버리면 사용자가 너무 부담되니까 이거를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한정한다. 이렇게 이런 플로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정성을 살펴볼 텐데요. 아까 통상임금의 의미를 볼 때 령 6조 1항은 통상임금의 요소로 정기성, 일률성만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판례는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정일만 가지고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엔 모자라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다가 고정성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있어요. 이건 판례가 추가하는 요소예요. 그럼 그 고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판례는 이 고정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먼저 해요.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통상임금이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사전에 확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런 통상임금의 본질적인 성질, 이걸 본질적인 성질이라고 보는 건데 이런 통상임금의 본질적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고정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요. 그 고정성에 관해서 그 종전 판례는 그냥 단순하게 지급 여부, 그 어떤 급여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이지 않다라고만 단순하게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이후에 전압 판례는 그 기준을 훨씬 구체화했어요. 이거는 약간 기니까 뒤에 판례 때려박기 차례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외워볼게요. 네, 판례 때려박기 순서예요. 두 문자를 따드릴 텐데요. 사실 정기성과 일률성은 두 문자를 딸 게 없이 그냥 쉽게 익혀지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기성은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는데 일정 간격, 계속 지급 이 정도로 외워두면 될 것 같아요. 정기성은 네, 그리고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이건 플로우를 잘 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률성은 그럼 잘 외워져요. 네,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다 포함시켜버리면 사용자가 너무 힘드니까 통상임금이 이걸 좀 제한하는 거죠.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걸 고려할 때, 소통평가라는 개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런 플로우로 외우면 금방 익혀져요. 두 문자로 안 따도. 고정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두 문자가 필요하니까 두 문자를 따드릴게요. 고정성은 크게 의의, 종전판례, 전압판례 이 세 가지 순서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의의를 살펴보면
일단 사전 확정 요청된다는 그 본질적 성질에 따라서 고정성이 요청된다, 이런 플로우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플로우를 기억하면서 판례를 외우면 되고요. 그리고 종전 판례를 외워보면, 종전 판례는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전압 판례는 이 기준을 훨씬 더 구체화를 해서요. 그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임소근, 그 다음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퇴직, 그 하루의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당확지 최소한의 임금이다 라고 이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임소근,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추충 여부 관계없이 당지에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